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어제 하루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수시와 순천시에서 각각 2명, 광양시와 구례군에서 각각 1명씩 6명이 추가로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지역 감염 1,538명과 해외 유입 97명 등 모두 1,6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는 또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1차 접종 86.6%, 2차가 29.7% 접종을 마쳤으며 이는 도내 인구 대비 38.7%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타 지역 확진자와 관련한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순천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 확진자는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직장 동료이며 기존 확진자는 최근 수원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도 다음 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강화된 법이 적용됩니다. 아직까진 계도 기간이지만 안전모 착용과 동승 금지 등 안전 규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킥보드 운전자를 불러 세웁니다. 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운전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2만 원의 범칙금까지 부과되지만 역시 모르고 있습니다. 안전모 딱 사야 돼요. 본인이 이제 운행을 하시려면 안전모는 착용을 하고 타셔야 돼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킥보드 운전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지만 헬멧을 쓴 운전자를 찾아보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시 안 쓰신 이유가? 헬멧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모든 킥보드 운전자들은 헬멧을 착용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위해 헬멧을 구비한 업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해 위험한 주행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띄고 심지어 지난해부터 금지돼 온 인도주행을 하는 운전자도 보입니다. 항상 도로로 다니셔야 되고 전남청은 계도기가 아니라 오늘은 제가 계도만 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꼭 킥보드 업체가 늘면서 아무렇게나 주차된 킥보드들도 문제입니다. 가게 앞이나 소방시설 앞까지 킥보드가 놓이면서 보행 방해는 물론 사고 위험마저 높습니다. 인도든 차도든 조금 난립을 하고 있어요, 주차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지역에서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다음 달부터 전라남도에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지만 도로 위 전동 킥보드는 여전히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여순특별법의 제정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며 여수, 순천, 광양 등 도내 전역에서 만여 명의 주민들이 희생됐는데도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특별법 처리가 무산돼 유가족과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이번 21대 국회는 전남 동부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여야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 시점에 맞춰 전시민 환영 문화 행사와 위령비 참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를 촉구한 여수시 의회 성명서와 관련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체적인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경자청은 의회 성명서가 나오자 곧바로 배포한 자료에서 미래에셋 투자 결정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편입과 연륙교 건설이 가능했다며 특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레지던스는 비수기 불황에 대비한 선택으로 건축법 개정 이후 주거 목적의 불법 투기는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자청은 또 전체 사업비도 현재 1조 5천억 원이지만 레지던스가 승인되면 2조 1천억 원으로 상향되고 이후 사업 계획 변경 때마다 조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미 설명했는데도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1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현실 속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건데요. 이를 위해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년 먹거리를 함께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광주와 대구. 두 도시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달빛 내륙철도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달빛 내륙철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부재로 인해서 인적 그리고 특히 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가 구축이 된다면 속도 그리고 물적 인적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광주 대구의 수건 사업인 달빛 내륙철도의 운명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국토부는 6월 안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토 사업으로 분류된 달빛 내륙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지자체할 것 없이 총력을 다했습니다. 건의문과 공청회, 공동 기자회견 등 여기저기서 꺼져가는 사업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최근 기류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달빛 내륙철도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께서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십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 내륙철도를 기반으로 활발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도를 통한 동서관광의 활성화와 더불어 두 도시의 주력 산업 교류를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내륙도시만의 특성을 가지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해나간다면 저희들이 서로 공조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대구 시민의 바람대로 달빛 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영호남 상생 발전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는 30일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평화정원이 개장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힐링과 치유의 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 남한과 북한을 잇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순천 시민의 염원을 담은 평화정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동쪽 나눔숲 일원에 국비 등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10,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특히 2018년 남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던 도보다리와 JSA 공동경비구역, 휴전선 철책, 평화의 시계 등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여수 산단 내 GS칼텍스가 최근 주민 민원이 발생했던 신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새벽 여수 공장 내 신규 설비인 MFC 공장 일부 공정에서 수차례 이상이 발생해 주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우선 셧다운을 결정하고 현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그동안 신규 공장 스타트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화염으로 큰 불편을 끼쳤다며 정비와 가동을 병행하기보다는 열 교환기 부분 정비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재가동에 들어가 환경오염 저감과 주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전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큰 기회이자 작가로 인정받는 등용문인데요. 지역에 숨어있는 여성 예술인들을 발굴해 개인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신 나르샤 공모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방안 곳곳이 색색의 공예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쳐온 정영임 씨의 집이자 작업 공간입니다. 종이 접기와 냅킨 아트 등 공예도 정통 미술만큼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여성 신진 작가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개인전의 기회까진 얻지 못했지만 공모전에 함께한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댓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글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달아줘가지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남 여성문화박물관 공모전 여신 나르샤.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개인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지역의 여성 신진 작가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요양보호사 등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우지 않은 지난해 당선자들도 공모전을 계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등 여성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전을 해야 작가로서 등용이 되는데 신진 작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이분들이 정말 전문적인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공모전을 시작하자. 전남 여성문화박물관은 올해 공모전에 참여한 작가 7명의 작품을 다음 달 6일까지 전시하고
당선된 4명의 개인전을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농어촌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감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이번 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이 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이 확대되고 기존 농어촌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을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특례 정책을 시행한 뒤 농어촌 주택이 전원주택이나 별장 형태로 소비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남도장터와 시군 온라인몰을 참여시키는 등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지자체 온라인몰 할인 행사는 물론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 특화 상품 라이브 커머스, TV 홈쇼핑 할인 판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형 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비대면 유통 채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의 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 발행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전남 행복쿠폰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연말까지 만원권과 3만원권, 5만원권 등 세 종류의 행복쿠폰을 발행해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월 최대 50만 원까지 19개 제로페이 결제 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지난달 말 기준 31,550곳으로 제로페이로 결제된 금액만 150억 원에 이릅니다. 2021 광주 전남 드론 축구 대회가 광주 북구 드론 연습장에서 열렸습니다. 드론 축구 향상과 발전을 위해 개최된 오늘 대회에는 총 15팀이 참가해 서로의 실력을 거뒀습니다. 5명이 한 팀을 이루는 드론 축구는 공격수 역할을 하는 한 기의 드론이 상대팀의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되는 경기입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공모 사업에 선정돼 중소조선소의 생산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공모 선정으로 140억 원을 들여 올 하반기에 중소조선업체 스마트화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직업 효율이 낮고 환경에도 유해했던 중소조선소의 기존 선박 건조 장비를 친환경 스마트 장비로 전환할 수 있고 특히 가장 위험한 비계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해 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